지난번에 주택 공급 정책이 나왔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공급할지는 발표를 안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분양 아파트를 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공공임대 100%다 그냥 공공임대로다 네. 좋은 임대주택 그러니까 나쁜 임대주택 말고 그럼요. 중산층이 들어가서 살고 싶은 그런 임대주택을 적정한 가격에 바가지 씌우지 않는 대안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꼭 집을 가질 필요 없다. 용산 같은 곳에 그걸로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 아닙니까? 네. 그 지금 이번에 싱가포르 방문하면서 저 X를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이제 연결될 의미가 있죠. 강남에 부동산으로 돈 번 졸부들이 많잖아요. 집을 지금 막 그 소위 말해 예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똘똘한 한 채만 남겨놓고 나머지 판다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똘똘한 한 채를 판다고 그러더라고. 왜? 지금이 최고가다. 지나고 나면 이거 떨어진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측하고 있다는 거. 지금이 최고가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그러네. 네. 예. 판사한테 당신 대법관 할래 헌법재판관 할래 그러면 100이면 파기 다 대법관 다 하겠다고. 대법관 하죠. 근데 둘 다 직급은 똑같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똑같거든요. 예.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더 적어. 그리고 어찌 보면은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여러 번 저기 했던 거는 헌법재판소야. 근데 헌법재판관을 안 하려 그래.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퇴직한 뒤에 퇴직 후에 변호사로서 도장값이 없거든. 헌재는. 그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게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귀족적으로 먹고 사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거가 늘어나는 게 싫은 거예요, 너무. 14명의 특권을 26명으로 그렇죠. 들리면 예. 파이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일은 줄어들지만은 그럼. 일도 사실 없지 뭐.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이거 받는지 안 받는지도 설명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적을수록 뭔가 더 존중받는 예. 권위가 쓰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헌법재판관 9명인데 이게 이제 숫자가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서 오는 또 여파가 있거든. 사실 내부에서 저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느 정도 되는 판사들은 다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난가 이게 또 오는 거지. 난가병 나. 대법관 4명씩 차례차례 증언시키기로 했잖아요. 그 4명을 어떻게 임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소위 서우남이라 그랬잖아요. 서울법대 50대 남성 맞아요. 이걸 탈피하지 않으면 저게 늘리는 게 의미가 없고 원래 이제 이렇게 대법원장 의중에 있는 사람을 비공식적으로 알리거든요. 예.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조이대가 지금 마음에 안 고집을 드는 부리는 거야? 것 같아요. 자기가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어 지금. 거기를 포함시켜가지고 예. 현재 4명이 올라가 있잖아요. 예, 추천위원회에서. 예. 그중에 하나를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보기에는 도저히 그 사람은 지금 아닌 거지. 되고, 예. 아닌 건데 개기는 거지 지금. 조이대가? 예. 그리고 이번에 조이대 입장에서는 이번에 꺾이면 다음에 이제 4명 계속 증언될 때도 그것도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되잖아요. 헌법에 있으니까. 그때 선례를 이번에 본인이 대법원장이 버팅겨서 마음대로 한다는 선례를 만들어 놓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위험하죠 아주. 늘 내세우는 게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예. 실제로 국민을 위해서 모여서 회의하는 걸로 국민을 기준으로 두고 생각을 한다면 저런 말은 안 나오죠. 사법부가 검찰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데 저거 주체가 누구야? 지네가 우선이잖아요. 저 말은 국민이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게. 예. 그 대법관 중원 뭐 의대 정원과 뭐가 다른가? 지네가 의사 위치에 놓는 거지 국민의 위치에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점이 본인들의 어떤 귀족주의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한국의 입시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인데 비슷한 수준에 있던 사람들이 의사 아니에요. 그때 옛날에 파업한다고 뭐 들고 나서 나 그 피켓을 보고 진짜 기함을 했는데 이게 딱 들고 나왔잖아. 전교 1등에게 치료받으시겠습니까? 반에서 20등에게 치료받으십니까? 있었잖아. 그런 수준의 사람들의 얘기 지금 얼마나 황당해요. 그거. 최상목이나 한덕수가 그 동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험으로는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시험 잘 보는 재주로 천재 소리 들었던 사람들이야. 그것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내란에 지금 그리고 이 주요인도 사람들의 했잖아요. 이 마인드를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노력의 대가로 주어진 자리이자 특권인 것이지 국민들이 나한테 허락한 게 아니다. 전혀 그 생각이 없어. 국민들이 나한테 위임한 권한이다라는 생각이 애초에. 예. 그러니까 나는 이 권한을 가지고 학교 다닐 때 모범생 우등생 소리 들으면 반장이 돼가지고 떠든 사람 이름 적고 숙제 검사하고 이러잖아요. 그거를 나이 들어서 내가 하는 건데 왜 잘못이냐. 이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비판하면 이거는 시기질 두지 무슨 국민 주권을 당신들이 뭔 줄 알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옛날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장 후보자들은 적어도 그 정도의 염치는 있었어요. 그만두고 나갔어. 사법부의 그런 품격을 지키려는 전통이 없어진 게 신영철 때부터야. 신영철 대법관 광우병 사건 압력 났다고 어쩌고 문제 됐을 때 그냥 배기면서 임기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이영진이라고 했던 사람 골프장에서 접대받고 다 사건 알선하고 했는데도 또 버티고 있다가 그냥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생긴 거예요. 버티면 된다. 우리가 버티면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 사람들이. 그런 거를 대법원장이 보여주고 있고 박영재는 사실 법원 행정처장이 사법부의 넘버 2인데 가장 경력이 짧은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인데 조이대 신복이고 이 법원 행정처장을 시킬 만한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공로가 있잖아 그래도. 네? 공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계무차를 내세운 거야. 자기 지키라고. 그리고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가야 되는데 거기 나가가지고 너 내 대신 욕바지 해라. 예. 나중에 내가 챙겨줄게. 그렇지. 중앙선관위원장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거지. 의도된 연출이라고 봐요. 저렇게만 했지 수리해서 지금 잘렸다고 안 하잖아요. 조위대 가야 되는 거죠. 경력 한 판사 생활을 한 6년 정도 한 변호사가 네. 판사 생활 한 25년 이상 하고 변호사 하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설사 땀만 먹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대법관들이 그래도 명색이 대법관인데 이거는 안 된다고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근데 그거 다 따라갔잖아요. 그냥 두 분만 빼고. 그게 지 판사 시절의 생각으로는 아니 그래도 대법관이면 미국에서는 지혜 9기둥이라 그런다고. 미국의 헌정 질서를 바치는 지혜 기둥인데 그 사람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 근처까지 안 가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관계가 지방법원 부장하고 배석들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우열 관계가 심하다. 정말요? 지금 우리 직위원 재판부에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배석 판사들의 생각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죠. 예. 그리고 당연히 부장한테 종속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배석 판사들이 같이 복도에 걸어갈 때 갈매기 대형으로 걸어갈 정도예요. 부장 판사의 절대 앞에 가지 않고 있다가 그림자도 안 밟아. 예, 뒤에 이렇게 그리고 우배석과 좌배석 이렇게 뚜두둑 가다가 엘리베이터 앞에 가면 뚜루루룩 가서 엘리베이터 얼른 눌러야 돼요. 그런 관계거든요. 그거보다도 지금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관계가 더 우열 관계가 수직 관계가 그거는 심하다. 대법관들이 대법원장한테 개기거나 무슨 고언을 한다 이런 거 기대하지 마라. 그 구조가 아니다. 합의제인데 배석 판사는 부장이 지명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대법관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과거에 자기 배석 판사였던 사람들, 자기 밑에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법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따부님을 넘어서는 막 닦아야 대법원장이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서운함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질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사법부가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장벽을 빨리 허물어야죠. 장벽? 그 투명성. 그러니까 판결도 공개하지 않고 재판도 그렇지. 예, 사실상 공개하지 않고 예. 예, 이런 것들만 무너져. 법원 재판 생중계하는 것만 봐도 국민들 인식이 확 달라졌잖아요. 그를 지금 대전시장 이장우, 충남지사 김태흠 다 국힘 사람이잖아요. 이게 과거에 다 친박 극우로 분리되던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맨 처음에 합치자고 제일 먼저 자기들끼리 그랬었어. 제일 그래가지고 먼저 시작한 예, 거야. 해달라고. 유럽 의회처럼 자기들끼리 모이는 무슨 그런 의회도 만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예. 그러니까 충남이 먼저 하는 건가로 돼 있었는데 대전이 그냥 뽑아버렸어요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그게 거기서 막 한번 큰 싸움이 났어요. 자기들끼리 거기서.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자기들끼리 이권 다툼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감정적으로 쌓인 거예요. 예. 저거를 합쳐지게 되면은 자기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가 일단 1순위로 고려되는 대구 경북하고 좀 상황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지금 저거 합쳐놓고 우리가 가져가면 죽 써서 뭐 준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데 문제는 그 전에 자기들끼리도 싸움이 나가지고 이렇게 뻐그러진 일이 있어서 의견이 안 맞을 겁니다. 저게. 이게 네. 모든 게 기준이 사익이라니까. 처음에 지들끼리 싸울 때도 자리 다툼하다가 싸운 거고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왜 이거를 해? 뭐 이런 거. 서울에서 남는 천안까지 강사. 전철이 가는데 응? 울산에서 부산까지 전철을 왜 안 다니냐고. 전주에서 광주는 왜 안 다니고 이런 게 이제 대도시 광역 교통권의 이제 현실이고 그걸 만들자는 제가 거예요. 지역에 지금. 재판 많이 다니는 네. 다녀보면은 예상외로 교통 불편해서 깜짝 놀라요. 전남하고 광주하고 합치면서 예. 그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라고 했거든요. 약칭을 광주특별시라고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저 대전 충남 얘기될 때는 예. 저기는 대전 충남 특별시였다. 그래가지고 대충특별시냐고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충. 그게 그러니까 지역마다 인식이 좀 괜찮네. 달라. 대충. 전남은 광주가 도청 소재지로서 예. 원래 전라남도 광주시 이게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전남 광주 특별시 그거 잘 타협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충남 대전이 아니고 대전 충남으로 하더라고 저는. 그 구미시장이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아니 자고 일어났는데 구미시장이 민주당이 된 거야. 진짜 내가 깜짝 놀랐거든. 그래서 구미에 가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분도 뵌 적도 있고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근데 구미는 근데 예전에 전자공단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였대 구미가. 그렇지.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 사실은 대구 시민분들께도 필요한 게 대구시가 전국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지금 그렇죠. 지자체 중에 제일 납부된. 하나고요. 그리고 산업이 없습니다. 여러 IMF나 뭐 금융 위기 겪을 때 지역 기업들 다 도산했고 지금 그래서 자영업하고 공무원밖에 없는 도시다라는 자조적인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고 그냥 부동산 경기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국힘 계속 뽑아 오셔가지고 지금 얻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하면 이준석이 1등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예결위 간사도 해보고 위원장도 해보고 원내대표도 예결위원장 했지. 해봐서 그 위원장 대표 원내대표도 하고 해봐서 예결위가 어떻게 돌아가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거를 좀 잘 알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대통령을 잘 뒷받침할 사람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황종우 장관 후보자가 제 대학 동기인데 참 성실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원래도 부산 사람이고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 발탁돼가지고 해수부인데 연설비서관실에 제가 알기로 5년을 있었어요. 내내. 능력도 인정받고 성실하고 생각이 또 바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정권 바뀌고 박해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승진도 잘 못하고 외국으로 막 돌고 이러다가 워낙 인품이 좋은 친구라서 잘 좀 다독거려서 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쭤본 적이 있거든. 그 직업 공무원들이 네. 소위 이 외부에서 장관이 오거나 단체장이 오면 간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왜? 시험을 해보고 예. 그런 거 못 느끼셨냐? 예. 그랬더니 당신은 워낙 신상필벌을 위주로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CCTV 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그렇게는 못했는데 예산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건 확실히 있더라. 그 담당 국장이랑 실장이 와가지고 그 예산이 저희가 뭐 전체가 얼마가 되는데 이 중에 800억은 이제 시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거다. 그것만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러더래. 네. 그래가지고 그건 나는 800억 나머지는 니네가 다 한다는 거 아니냐. 다 가져와라. 다 가져오고 내가 공부를 할 테니까 그러고서 이제 매번 확인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전체 그 예산안을 다 공부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공부하신 다음에 하나씩 불러서 앉혀놓고 정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심각합니다. 그럼. 목표가 진짜 심각하고 동의합니다. 진짜 심각해. 외교부 심각하고 과거 기재부 시절에 진짜 공무원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이었거든. 총리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총리실이 위에 있는 것 같잖아요. 총리실의 주요 자리를 다 기재부 출신들이 차지했어요. 그렇지. 총리실도 장악하고 청와대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진짜로 우리가 나라를 움직인다라고 자부해요. 그런 사람들이 위험하거든 항상 공직에 있는 맞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검찰, 국정원, 군인들인데 잘 모르시는데 이 기재부가 또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이게 하여튼 홍남기 효과.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처음에 출마해서 떨어졌을 때 그때 왜 재난지원금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 근데 후보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남기가 거부했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윤석열이가 되니까 갑자기 어디서 돈이 50조 원인가 60조 예. 원이 나왔잖아요. 없다고 예. 한 게.